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요즘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고용지표였는데 고용지표가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서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고 또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 그냥 시장의 예상치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과 이제 아마존,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요즘에 계속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아주 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중에도 많이 올랐고, 그 어제 시간외에서 장 마감하고 시간외에서도 올랐고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이 사실 그냥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 실적이 시장이 안 좋을 걸 예상했고, 그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건 팔자, 그냥.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아마존은 급등을 했고 애플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걸 상징을 하냐면 이제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그 시총 1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이제 종목인데 애플이 주가가 밀리는 것은 이제 현금을 좀 쌓아두자.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 흐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장 마감하기, 미국 증시 같으면은 장 마감하기 3시간쯤 전에 최고점까지 쫙 올라갔다가 당일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빠집니다. 급락을 해요. 그래서 한 1시간 만에 뭐 왕창 쫙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세하게 글로 뭐 이제 미국 차트를 쫙 잘게 쪼개가지고 그려드렸는데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미국 증시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더 밀린다고 하면 이거는 하락, 완전히 그 하향 추세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두 가지 확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저점을 딱 지지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좀 보입니다. 어제 그 나스닥의 어제 최저점이 13,881포인트인데 오늘은 저점이 13,897포인트로 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어제 저점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뒤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점을 더 깨지는 않을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는 우리 미국의 선물 지수가 좋았지만 오늘 흐름이 완전히 깨지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깨졌어요. 그래서 크게 하락을 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이제 아침에 우리 개장이 9시, 미국의 선물 지수는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러면 그 2시간 사이에 미국 선물 지수 흐름이 상승 쪽으로 이 자리를 잡으면 그날 월요일 날 우리 증시에서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을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여전히 깨지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도 좀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좀 흐름이 깨져서 저점 부근에 와 있는 종목들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욕심이 나죠. 이거 싸 보이는데 이걸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놓칠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고 안타깝고 막 그렇죠.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은 물타기 했으면 좋겠고 뭘 자꾸 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그 정확하게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우리 증시가 이제 잘 가려면 일단 미국 증시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월요일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늘 깜깜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 지수를 꼭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우리 토요일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오늘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지금 잘 보면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을 팔고 바닥에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이랑 똑같아요. 수익을 실현해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해 놓자는 건데요. 현금을 확보해 놨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시장이 잘 가면 이때 매수해서 수익을 다시 늘리고 빠지면 현금 확보해 놓았으니까 이제 손실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해지하면서 상승할 때 매수 새로운 뭐 반도체가 갈지 2차 전지가 갈지 바이오가 갈지 뭐 로봇이 갈지 뭐가 갈지 모르지만 잘 가는 종목을 컨택해서 비중을 확 늘리겠다는 현금을 들고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죠. 외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와중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지? 그러면 이 매수한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한 이 종목들을 계속 들고 갈까? 아니면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은 종목들을 비중을 다시 채울까? 이게 월요일 날 바뀔 거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저는 뭐 여전히 우리 시장이 잘 가게 되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다시 힘을 얻는 타이밍이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주는 뭐 철저하게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그다음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심을 갖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난주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뭘 샀지 그리고 뭘 정리를 했지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몇 주째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3,6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뭐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주가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60만 원 안팎에서 계속 빠지면 이건 싼 거야. 오르면 좀 고점이야.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고 뭐 차트 보면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한번 빵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빠지지만 않으면 계속 홀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굳이 신규 매수를 뭐 여기서 늘려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에 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70만 원대에 이제 이걸 팔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싸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고점에서 빠질 때 뭐 60 얼마, 뭐 70만 원 정도 이런 언저리에서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비중 늘려가도 됩니다. 이 가격대가 안 깨진다는 조건으로 저점이 어디냐면요. 58만 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점이 58만 원입니다. 그래서 58만 원 깨지만 않으면 그냥 58에서 60 사이 구간에서는 비중 늘려가도 괜찮다고 봐요. 60보다 넘어가기 전에 또 58보다 깨지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58 지지를 받으면서 60을 아직 깨지 않은 구간에서는 그냥 비중 조금씩 늘려갈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만약에 매수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단기 매매 단타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냥 용돈 번다 생각하고 심심한 이 그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냥 소액으로 좀 한번 그 흐름이나 좀 체크해 볼까 하면서 여러 종목에다 쭉 깔아놓고 단기 매매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냥 포스코홀딩스 좀 더 살까? 그리고 에코프로 좀 더 살까?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 또 좋은 점이 장점이 9월까지 갖고 있으면은 분기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분기 배당이 제법 쏠쏠해요. 저는 지금 6월에도 배당을 이제 배당
받으려고 6월 말까지 들고 있었던 이제 종목인데, 이렇게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이렇게 분기 배당 내지는 하여튼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그냥 뭐 안심하고 들고 있어도 뭐 배당금 가지고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시고 질문도 주시고 뭐 그러는데 58 깨지 않으면, 58을 깨면요 58 다음에 뭐 48이 갈 수도 있고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약점입니다. 분명히 외국인 기관이 사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58만 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8을 기준으로 58만 원을 깰 경우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들고 계시면 얼마든지 갖고 갈 만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죠, 두 번째. 그리고 LG 화학까지 지금 2차 전지들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팔았죠. 근데 오른쪽 맨 위에 뭐 있습니까? 카카오 있잖아요. 지난주에 네이버를 정리하고 카카오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아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를 샀어요. 현대모비스도 샀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기아를 팔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산, 뭔가 굉장히 엇갈렸어요. 그죠? 그게 좀 되게 특이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LG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어컨 엄청 많이 팔고 있는 브랜드, 휘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항상 이 폭염 상황에서 이상하게 뭐 위니아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테마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LG전자가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아주 싸져 있는 구간에서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집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 컨센서스가.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흐름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오늘도 아니네 하면 정리하고, 또 다음번에 조금 더 사보고 또 오늘도 깨지면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보초 세웠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마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번 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삼성전자의 가전팀, 또 LG전자, 그다음에 위니아, 만도 이런 쪽에는 상당히 괜찮은 이 가전 브랜드들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 에어컨 올해 판매량이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서 아마도 좋은 3분기, 지금 2분기가 지나가고 6월 지나가고 7, 8, 그러니까 3분기가 포함되어 있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할 10월, 11월쯤에는 분명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제 반전을 해서 이어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간다고 하면 저는 LG전자가 어디가 바닥일까? 이제 10만 원형에 내려가고 있는데 10만 원 정도가 바닥일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고, 여전히 계속 저점에서 만약에 진짜 한번 장기로 가져가 볼까? 한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12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그냥 사볼까? 아니면 아예 보초 세운다는 생각으로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모레 한 주 이런 식으로 사볼까? 오전에 한 주, 오후에 한 주 이렇게 한번 모아가 볼까?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돌아설 때 이때 한 20-30%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네, 한번 가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3분기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 우위로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줄여서 수익을 실현해 놓는 외국인들의 전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이버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도 다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봅니다. 또 LS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또 하나금융지주는 팔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KB금융, 카카오뱅크,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금융주들을 대거 샀죠.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주들을 매수를 하는데 근데 하나금융지주는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업종에서 패턴을 읽기가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헷갈렸던 한 주였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한 주에. 자, LG화학 우선주도 보이죠? LS 일렉트릭도 있고요. LG이노텍이 지금 LG이노텍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애플이 실적이 안 좋고 아이폰 판매량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LG이노텍이 잘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을은 LG이노텍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애플인데 애플 실적이 좋아지고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LG이노텍으로 그 수급이 쏠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이 3분기를 놓친다면 LG이노텍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흐름이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좀 있네요. 자, 외국인 수급 매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제일 많이 샀고 716억,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거의 바이오 종목 중에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의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닥의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으로도 좀 가져가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이들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 지금 사실은 셀트리온들도 아직 바닥권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도 ETF를 이제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지점이 아닐까 요새 계속 느끼고요. 바이오 ETF도 요즘 흐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종목들 잘 선정해서 ETF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HMM,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에 이제 그 ETF 두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 미국 테크 관련된 종목들인데 요새 ETF 보면은 그 미국의 나스닥 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나스닥 추종 ETF들은 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두 종목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ETF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어서 이것도 참 특이하다. 미국 증시 깨지고 있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수가 좀 깨져도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을 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보면 투자의 방향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봤는데 이제 기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4,593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포스코홀딩스 두 번째로 2,317억 원 팔았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ETF까지를 1,000억 원 이상 매도한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자, LG화학,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이노텍, LS, 삼성 SDI, LS 일렉트릭 최근에 흐름 좋았고 LG이노텍이나 LG전자는 좀 흐름이 깨지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동차와 또 반도체와 이런 종목들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기관도 수익을 실현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매도했던 네이버를 이제 기관은 최고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두 번째라는 것이 또 오랜만에 반갑다는 생각이 드네요. 646억 원. 이따가 이제 오늘 이 영상 말고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오후 좀 늦게 아마 초저녁이나 오후 늦게가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거의 1년째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의 출발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아서고 나서 상승 출발하는 그 지점에 골든크로스가 아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뭐죠?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그 이동평균선의 5일선이 21선을 추월하는 지점.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이 최근 한 달간의 평균 흐름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딱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을 골든크로스,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꺾이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어느새 60일 신고가 쓰고 250일, 240일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막 분출을 해버리는 그런, 시세 분출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자,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화장품주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거의 투톱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뿜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뿜어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 만약에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아모레G 이쪽에 좀 늦어졌지만 이쪽으로 매수를 좀 신경 써도 되는 자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쏠린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흥미롭게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봤고, 아직도 이제 뭐 시작해서 얼마 안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2024년까지 끌고 갈 만한 업종, 화장품 업종, 전 되게 좋다고 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 투자자 보면은 S&P 500 여기 5번째에도 보이지만 저 밑에 또 S&P 500 선물도 매수 종목에 많이 이름을 올려놨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삼성 SDS, 삼성전기,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SK바이오팜. LG생활건강도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S오일이라든가 아까 외국인이 매수한 HMM이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 화장품, 그다음에 뭐 해운, 또 뭐 정유 이런 종목들은 경제 상황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지점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인데, 철강, 정유, 화학, 해운, 뭐 조선, 그다음에 소비, 화장품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기관들의 매수가 쏠린, 이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쏠린, 코스피에서 매수가 쏠린 종목들은 이거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신호,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네요. 제일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기아, 현대차, 뭐 지금 계속 보던 종목들이 여기 다 있죠. LG이노텍, SK하이닉스. 자, 그리고 이제 CS윈드를 지난주에는 연기금이 팔면서 지금 CS윈드가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뭐 계속 여기 매도 타이밍이야 하는 신호를 일봉 차트상에 계속 아로 새기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아마 고민이 많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CS윈드도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들여다보고 할 그 시간은 안 되지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그 저점 신호가 나올 때 매수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LS,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딱 보면은 연기금도 벌써 이건 이제 수익을 실현해 놔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연기금의 매매 특징을 보면은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는, 그래서 중장기로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연기금 쫓아서 매매를 해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그 패턴과 함께 연기금의 매매 종목들을 보면, 매도한 종목들은 수익을 많이 실현해 놓은,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한 게 많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매수 종목들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1순위죠.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 SDS, KB금융, 한화오션, 카카오뱅크, CJ제일제당. 좀 낯설죠. 최근에 뭐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은 잘 가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낯섭니다. 최근에 많이 보이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그동안에 못 갔던 업종으로 철저히 자금이 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개인들 보면은 좀 달랐겠죠. 외국인 기관과.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카카오뱅크 1064억 원 팔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사이언스,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신한지주, KB금융, 호텔신라, 삼성전기 이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럼 개인들이 뭘 많이 샀을까?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기아, LG전자, 또 2차전지 소재 ETF, SK하이닉스, LS, LG이노텍, LS일렉트릭,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저는 만약에 개인들이 그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가지 뭐, 올해 말까지 들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필승 종목들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분간 아마 다음 주도 약간 그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뭐 확률은 반반이겠지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바로 시세 분출을 주지는 뭐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더 빠지면 더 사고 더 빠지면 더 사고 하면 이 종목들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우리 증시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바이앤홀딩 하시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한 5에서 10% 추가 하락이 나올 때 그때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싸져 있는 가격대에서 이 종목들의 주인이 다시 바뀌는 거죠. 개인들이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받아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때 그 지점을 바닥으로 해서 치고 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1489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두 번째 LNF 459억 원, 에코프로 BM 353억 원. 액수가 크질 않지만 2차 전지들을 왕창 팔았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보이죠, WCP 보이죠, 하나기술, 대주전자재료까지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수익을 쫙 뽑아내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했던 게 확 보이죠. 그 다음에 JYP 엔터주 대장주처럼 움직이던 종목이 외국인들이 330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일단 뺐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가 어느새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큐렉소 수익 실현, 지금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들 지난주에 바짝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큐렉소는 일단 외국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넥슨게임즈, SM, 현대바이오, 위메이드까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던졌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아프리카TV가 올라와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ISC, 지난주에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에코프로 HN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철저히 던지면서 에코프로 HN은 뭐 상한가까지 끌어내는 그런 흐름 외국인이 만들어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DX,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단숨에 한 40% 정도의 주가, 한 30% 이상의 주가 흐름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한 주 동안에. 셀트리온 제약에도 외국인 자금이 몰렸네요. SFA, 하이드로리튬, 인텍플러스, 안랩. 자,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SM을 또 제일 많이 사는 YG엔터도 밑에 보이고, 아까 하이브도 좀 있었고, 그래서 JYP 엔터를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팔고, 그 다음에 좀 덜 간 애들을 사는, 엔터주 전체를 던진 게 아니라 엔터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애 하나만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2차 전지에 그 매도가 좀 몰렸는데 밑에 보시면 JEO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지난주에는 2차 전지를 좀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오른쪽에 매수 종목에는 거의 없어요. 그죠? 개인들이 아마 많이 담았을 것 같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는 철저하게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G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서진시스템, ISC, 포스코DX, 넥슨게임즈, 인텍플러스, 메디톡스, 한양ENG, 오스코텍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 SM, 위메이드, 아프리카TV, 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헬스케어, YG엔터테인먼트,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HK이노엔, 뷰노, 실리콘2, 루닛, 레고캠바이오, 카카오게임즈. 뭐 생소하다기보다는 조금 손바뀜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외국인 기관의 매매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JY펜터 제일 많이 팔았고요. LNF, 이오테크닉스, 서진시스템, 오스코텍, 넥슨게임즈, 하나마이크론, STI, 나노신소재, 인텍플러스, 포스코DX, 유진테크, 솔브레인, 엔캠까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이 반도체도 보이고 뭐 바이오가 아니라 엔터, 반도체, 2차 전지가 골고루 섞여 있네요. 아프리카TV를 역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연기금. 지금 싸다는 뜻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보고 사는 거죠. SM, 루닛, HK이노엔, 알테오젠, 기가비스, ISC, WCP, 레고캠바이오, 클래시스, 실리콘2, JVM, 파마리서치. 연기금이 바이오 쪽 매수, 그 다음에 뭐 ISC 같은 이제 반도체도 좀 보이고, 또 클래시스 같은 의료 정밀, 아까 뭐 큐렉소 정리를 좀 이제 한 게 보였지만 클래시스라든가 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이제 뭐 루닛이라든가 이 골고루 좀 확산돼 나가는 의료 정밀 종목들도 확산돼 나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또 많이 매수한 게 보이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HK이노엔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바이오,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골고루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만 보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연기금의 매매 패턴과 매매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를 짧게 하지 않아요. 금융투자는 좀 짧게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패턴 쫓아가면 요즘같이 좀 지지부진 심심한 그런 장에서는 제법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개인들 매매 종목 보면 가장 많이 판 종목 역시 아프리카TV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HN, 오스템 임플란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ISC, 실리콘2, 알테오젠, 오스코텍, 루닛, T로보틱스, 하이드로리튬, 안랩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은 역시 에코프로 BM, LNF, 나노신소재, WCP, 대주전자재료,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 JYP엔터도 많이 샀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 또 동진세미캠, 큐렉소, CG트로닉스, 현대바이오, 시젠, 파마리서치.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개인들의 매수 종목들이 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들이 요새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면 뭐 떨어지고 매도하면, 확률은 여전히 지금도 보시면 가격이, 개인들이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은 파란색이고 현재가가 빠졌다는 뜻이죠. JY펜터 하나, 그다음에 시젠, 파마리서치 세 종목만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개인들이 매수해서 챙겨놓은 종목들 나중에 보면은 그때가 저점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고 호재가 뭐 나온다든가 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할 경우,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에 한 주 앞서서 매수한 게 되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금의 여력이 있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그런 종목들, 뭐 굳이 그러니까 털어낼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잘 골라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좀 특징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기금이 요즘에는 가장 매매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한 주가 워낙 어지럽게 지나갔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 또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주 전략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까 이것도 궁금하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